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유용한 정보를 가득 채워드립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사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괜히 찌뿌둥하고 그래서 오늘 정말 힘든 하루가 되겠다. 그런 날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하루를 보내면서 기분 좋은 일들이 연달아서 발생을 한다면 그런 찌뿌두둥함은 금방 잊고 기운차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이 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간밤에 좀 미국 증시가 빠졌길래 오늘 우리 시장 좀 힘들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감 시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간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공격적 긴축 가능성 발언에 유가까지 재차 폭등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요. 어제와는 달리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9% 상승한 2,710포인트의 거래 마치면서 2,700선을 회복했고요. 오늘 코스피 상승세는 기관의 힘이 컸습니다. 2,686.68포인트에 출발한 지수, 기관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키웠고요. 특히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 10개 중에 9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27포인트 상승한 924.6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 916.7포인트에 출발한 지수, 장 초반에 하락했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상승 반전 후에 상승폭을 점차 키워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매수에 나섰던 개인, 장중 매도세로 전환을 해서 517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570억 원, 외국인은 37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코스닥 수급이 나가고 있었네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 다시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코스피 수급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매수에 나섰던 개인이 장 후반 들어서 매도세를 보이면서 1,854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 역시 323억 원을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2,195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 나타냈네요. 네, 이렇게 마감 시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머니 이슈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이슈 첫 번째는요. 국제 유가 7% 급등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시 또 폭등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전 거래일 대비 7.1% 오른 배럴당 112.12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112.62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5월물 브렌트유 가격도 장중 배럴당 116.71달러까지 폭등하면서요. 8%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유가가 재차 폭등하는 건 EU가 5차 대러 제재의 원유 금수 조치를 포함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25%에 달하는 만큼 공급 부족 우려가 유가 폭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선을 중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의 사정도 녹록지가 않은데요. 지난 주말 동안 후티 반군이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제 시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가뿐만이 아니죠. 전쟁으로 곡물, 철강 등 원자재 값 도미노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원자재에 걸쳐서 시장 혼란이 일어난 걸 근래에는 보지 못했다라면서 70년대 오일 쇼크를 언급했는데요. 전쟁의 바람이 과연 어디까지 파고들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저희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보시죠.
자, 꾸미고 마시고 즐기고 2년 동안 우리가 꾹꾹 눌러 담아야 했던 모든 것들이 차츰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항공, 엔터, 화장품, 관광 등 다양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꿈틀대는 걸 보면 그 분위기가 충분히 감지가 되는데요. 일단 어제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 면제하는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여행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하와이 패키지 여행에 제주도에 10배가 몰렸다고도 하죠. 자, 이렇게 관광, 숙박, 여행, 항공, 면세, 화장품, 카지노, 음식료 등 리오프닝 수혜주로 오르내리는 업종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건 리오프닝 네 글자면 우리의 수익도 두둑해질 수 있을까입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 종목이라고 무조건 담을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인지,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골고루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실적이 튼튼했던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오프닝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잠시 후 저희 서울경제TV 파트너와 함께 리오프닝 머니 이슈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투자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머니 이슈 더 진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머니 섹터, 머니 종목까지 꼼꼼하게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머니 이슈 깊게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의 정수 이정수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네, 잘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목이 네. 잘 움직였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잘 지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이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한일사료 어제 오늘 상한가 터치했고요. 잘 안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힘 있는 종목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머니 종목 공개가 되니까요. 이 머니 종목 자세한 공략법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 링크 받아가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방송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첫 번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U 회원국들이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또다시 폭등을 했어요. 최근 유가 흐름 먼저 좀 짚어주시죠. 자, 뭐 유가의 그 상승했던 이 흐름들이 뭐 갑자기 이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3월 8일, 그다음에 3월 15일까지 계속 유가가 폭등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다 짚어드렸던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앞서서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뭐 딱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왔다, 어떻게 됐고 지금 이제 원유 수출에 대한 이제 금지를 내리고 그다음에 사우디 이제 그쪽을 공격을 해서 뭐 유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시각이 아니고 제가 3월 8일 날부터 3월 15일까지 이 상황들의 에너지 흐름들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뉴스로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는 이미 이 부분에서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국제유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상품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일단 뭐 일봉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이때가 이제 3월 8일 날 이때 이제 130달러 장중에 이제 찍었다고 얘기 나올 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미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사태가 2월 24일 날에 이제 공격을 개시하면서 이 이슈가 발달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가 관련주들, 그다음에 천연가스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보면서 요거 지금은 좀 따라가기 좀 그렇고 조정받으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성에너지부터 해가지고 아침 방송과 그다음에 이 저녁 방송과 뭐 그때 당시 이제 개편하기 전이었으니까 저녁 방송 오면서 조정받으면 이런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대성에너지 바닥에 산 사람들
수익 70%, 뭐 50%, 100%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2월 말입니다. 2월 말서부터 3월 초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쪽을 보지 말고 이제는 원자재를 봐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일단 전제로 깔고, 그래서 2월 24일 날에 이제 전쟁 사태가 벌어지면서부터 해서 이제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쪽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따라가지 말라 그랬고, 그러면서 지금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때서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를 그때 분석해드렸던 얘기입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죠. 150달러 가지는 못했고 이제 근처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빠졌다. 지금 월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월봉을 보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 이상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을 30일, 그러니까 20일이죠. 그걸 다 모아놓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월봉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월 단위로 이제 캔들인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이전에 벌써 일주일 전에 있었던 얘기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지금 다시 유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면 이거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에서는 90달러에서 130달러의 박스권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90달러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90달러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밑에 박스권은 60달러 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60달러서부터 90달러. 그러니까 그 다음 박스. 그러니까 여기에 내에서 갇히는 거예요. 딱 보면은 딱 중심이 맞죠? 그래서 지금은 위에 상단 박스에서 노는 거고요. 그래서 유가를 지금부터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90달러에서 130달러에서 변동성이 크면서 왔다 갔다 하고, 90달러가 깨지면 이게 주가가 깨져가지고 20달러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90달러에서 60달러 내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1년에서 2년 정도를 계속 박스권을 가져가는 아마 그런 흐름.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고가권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뉴스가 뭐가 됐든 간에, 물론 뭐 90달러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위쪽으로 130달러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을 뭐 지금 위치에서 고가에 있는데 사야 되느냐라 물어본다라 그러면, 저는 3월 8일 날, 3월 15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를 쫓아가느니, 그때 당시는 그 원자재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료, 사료 관련주, 그때 당시 그때 3월 8일 날서부터 해서 3월 초부터 3월 8일 날 원자재 관련주들 봐야 된다. 그래서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지금도 올라가 있는 지금 유가 관련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이쪽 애들을 좀 공략하는 게 좀 낫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유가는 박스권에 놓여 있으니까 이쪽 관련주로 공략하실 분들은 이 정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가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좀 짚어주신 이정수 파트너였는데요. 자, 90에서 100달러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상당히 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자, 특히 경제활동 비용 높이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요, 원래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2월 24일 날서부터 전쟁이 발생을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들이 갑자기 나왔는데, 제가 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기 전날 그 표현을 처음 쓰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전날 그때 빠질 때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목은 아니고, 여러분 알지만 기사 제목으로 강하게 나올 때가 있고 그냥 내용으로 살짝 스쳐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스쳐가면서 누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조만간에 시장 뺄 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꺼내겠구나. 그래서 2월 말경에 제가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슬슬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로 지금 주가가 조금 빼줄 수 있다. 그러면 그때에서 뭐 하라?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저점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물가는 상승을 하는데 경기는 침체가 되는 이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려로 지금 뭐 여기 이제 질문 주실 때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은 이미 들어간 거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으로 2년 동안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금 전 세계 그 경기 성장률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기저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 이제 좋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들이 반등 나오고 올라간 부분들인데 코로나 이전으로의 이제 주가가 회복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아요. 일부 기업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맞고, 근데 이제 물가는 폭등하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가지 않아도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전 세계 돈을 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돈들은 남아 돌고 그 돈들이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돈들로 그걸 계속 수요는 발생을 하니까 물건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긴축 정책 한다면서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긴축 정책으로 이제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는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와주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게 시장 악재가 돼갖고 최근에 좀 출렁출렁 거렸었는데 이미 이 모든 이슈들은 제가 이 얘기도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지난주 시장이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차트 보면 굉장히 안 좋았죠. 이때 지난주 화요일 날인데요. 화요일 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3월 8일 날이고 3월 8일서부터 3월 15일 날 제가 이때 당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야,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이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죠. 그다음에 양적 긴축 얘기 나오고 있죠. 전쟁 상황들 그때 막 극도로 막 더 장기전으로 간다. 그다음에 무슨 포격을 뭐 더 하고 뭐 하고 이러다가는 핵전쟁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때고 거기다가 이제 곡물 가격 폭등한다. 유가도 그때 당시 폭등을 한다. 그러니까 이 중에 제가 이거를 아침 방송에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이 2년 동안 빠지거나 지수가 2,000에 있던 게 1,500개 주고 200개 주고 이랬던 적들이 이 중에 하나만 이슈를 가지고도 몇 년을 빼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500포인트 빠지고 800포인트 빠지고 했던 이슈들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뭐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이계로 예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시장이 정말 급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3월 달에서 2월 말서부터 3월 달에서 이게 모든 이슈가 지금 다 뭉쳐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수가 하한가를 안 가고 지수가 2,600이 안 깨지고 2,500도 안 깨지고 2,400도 안 깨지고 2,000도 안 깨지고 1,500을 안 내려가는 게 신기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대놓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안 깨지는 거 왜 안 깨지는 거냐? 안 빠지려고 안 깨지는 거다. 그래서 손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3월 8일 날서부터 3월 15일 날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다 몰아넣고 있는데 이거 수상하다. 이미 벌써 지수가 2,000 깨지고 1,500 깨지고 1,000으로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다. 절대 손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요 날 아침서부터 오늘은 올라가는 날이다 하면서 매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사실은 화요일 날 저녁에 바로 이 시간대부터 메고 왔었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거니까 빨간색 넥타이를 메면서 주식 사야 된다는 얘기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월요일, 오늘도 주식 계속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슈만 보면요.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뭐 러시아에서 지금 생화무기 지금 뭐 한다라고 미국에서 또 첩보로 또 알아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빠지기는커녕 빠지지 않죠.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서부터 이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얘기는 지금 다 겹쳤는데 지금 종목들이 너무 빠졌고 최근에 안 빠지겠다고 시장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서 방송할 때에서 제가 아침서부터 매일 방송하거든요. 방송 여기 서울경제에서 그래서 실전 매매 점수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16년 동안 한 5번 틀렸어요. 16년 동안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서도 시장을 정확하게 맞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데 저는 늘 맞췄기 때문에 별로 신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맞추기가 굉장히 곤란했었던 시장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예상한 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뉴스를 보지 마세요. 지금은 불안하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 주식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의 힘으로 가는 건데 오늘 수급 보면요. 분명히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로였었거든요. 막판에 다 들어왔어요, 지금. 선물만 매수했었는데 막판에 주식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또 뭔가를 또 블록딜을 냈는지 막판에 하여튼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봐더라도 누적적으로는 좋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사는 거 보면은 일단 박스권장으로 이 시장은 계속 유지는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빠질 때가 되면요. 지금 모든 악재들이 덧붙여져서 시장은 한번 크게 빠질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지금은 아닌데 그 부분도 아침 방송에서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설날 전에서도 제가 시장 박살나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 전에서도 그때 2020년도 있잖아요. 그때 시장 박살나기 전에 그 다 타이밍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현금화 대응 다 시켜놓고 종목들을 바닥에서 싸게 잡았죠. 그런 것처럼 이번 타이밍에서 일단 올라가는 타이밍이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모든 악재들, 뭐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유가 문제라든지, 뭐 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곡물,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뭐 이 모든 이슈가 나중에서 엎쳐가지고 분명히 시장은 한 번 뺄 거다. 근데 지금 당장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 말이 많지만 우리 파트너님이 보시기에 이미 침체는 들어갔고 또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더 안 빠지고 있는데 우리 파트너님이 우리 시장 흐름 지금까지 16번 중에 한 번밖에 틀리지 않은 이 시장 예측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세는 어쨌거나 당분간 고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거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유가가 고가에서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산업군이 수혜를 볼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접근 전략을 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고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고가놀이라 그러죠. 그래서 90달러가 깨지지 않으면 130달러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0달러 넘어가려면은 이제 뭘 봐야 되느냐? 그럼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전에서도 130달러 갔을 때 갔던 애들 있죠. 셰일 가스 관련주라든지 원전 관련주라든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이쪽 보시면 돼요.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조선주들 왜냐면은 유가가 막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천연가스 관련 LPG 관련주들 뭐 이런 이제 그런 수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지금 부족하니까 부족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걸 뭐로 실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그래서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셰일가스 관련주들 이쪽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관련주로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최근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 지금 반등 주고 있는 건데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늦었어요. 다시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130달러를 돌파를 하면 공략을 하시는 게 낫고 지금은 원전 관련주들도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들도 이미 한번 강하게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기는 좀 어렵다. 대신에 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났으면 보유가 가능하시고 이전에서 고가에서 물렸다. 그러면은 쫓아가기보다는 물타기도 좀 아닙니다. 올라오면은 잘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재생의 조선주, 천연가스, LNG 이런 업종들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머니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팬데믹의 정점을 찍은 뒤에 엔데믹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마스크도 벗고. 다른 국가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로는 제가 괜찮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 그러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서도 이미 얘기했건 정해진 답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이 60억 인구가 다 멸종해가지고 다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얘기를 2년 전에 얘기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분명히 나중에서는 사라지고 뭐 좋은 치료제가 나오든 그래서 이 해결이 되면 눌러있던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식인 거죠. 그러니까 질병과의 그 싸움은 역사적으로 인간사에 계속 있었어요. 뭐 과거에 뭐 흑사병서부터 해서 뭐 질병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 창과 방패처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풍토병, 엔데믹 상황을 가면서 이제 풍토병화 될 텐데, 그럼 주가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좋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코로나가 해결이 돼도요.
경기 침체는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은 왕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난이잖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이제 곡창지대. 그래서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봐야 되고 했던 게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옥수수라든지 이런 이제 사료 관련주. 사료는 그 사료 우리는 안 먹으니까 사람이 안 먹으니까 필요 없다? 아니죠. 닭 그다음에 뭐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려면 그리고 뭐 돼지고기가 뭐 거기만 소세지서부터 해서 많은 음식들 그다음에 햄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이제 고기들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미료 같은 경우도 고기가 들어갑니다. 고기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고기 들어가는 음식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미료가 됐든 뭐가 됐든 밀가루도 마찬가지. 밀가루 안 먹으면 되지, 쌀 먹으면 되지. 그럼 쌀 가격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이제 빠져버리게 되면 다른 가격에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비싸서 못 사 먹게 되는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폭등, 그 다음에 뭐 곡물 가격 폭등, 이 모든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주를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걸로 인해서 한번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주식시장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미 벌써 이 얘기를 했어요. 1월 달에서도 한번 설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월 달 들어와서도 바닥인데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빠진 거에 박스권 매매다. 이건 해줘야 된다. 근데 매매를 하다가 현금화를 잘 해라. 왜냐하면 올해 내에서 정말 큰 폭락이 한번 올 거다. 저는 이거는 아직도 제 생각은 꺾인 게 없습니다. 그 2월 달 장에서는 매매를 해서 지금까지 지금 거의 3월 20일이니까 지금 이제 한 달이 넘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장인데 매매는 해줘야 돼요. 매매는 해줘야 되는데 이 장이 지금 상승장이 아닙니다. 지금 하락장 속에 있는 거고요. 분명히 이거 시장을 한번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지금 엔데믹이 왔다 그래가지고 뭐 풍토병이 화가 되고 뭐 이렇게 뭐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지수가 올라간다. 경기 침체로 해나가 한번 끌어내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심하게 한번 조정을 세게 받으면 그때 좀 싸게 사가지고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상향을 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괜찮겠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가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요. 장기 투자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크게 조정이 올 때 그때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로 불황 겪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관련 산업군들의 회복 속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네. 기대감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올라온 거면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너무 안 좋은 상황보다는 조금은 좋아졌겠죠. 근데 아직도 적자인 상황이고요.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적자예요, 아직까지. 적자인데 그냥 기대감이 올라간 건데. 자,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끝났어요. 그럼 네. 여행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죠?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근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뭐 라면 가격 뭐 2만 원 하고 그쵸 햄버거 한 10만 원 하고 물론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너무 비싸 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소주 가격부터 해서 지금 음식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월급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전 세계 상황이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고. 네. 그럼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먹을 거는 어쩔 수 못 줄이지만 입을 것과 여행 가는 것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 이쪽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거는 뭔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회복감, 기대 심리 이걸로 움직이는 거니까 딱 그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회복 속도를 보고 뭐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보다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끊어버리고 다시 만약에 빠진다. 빠지는 시점은 제가 실전 매정서 아침 방송 얘기할 겁니다. 빠지다 싶으면은 싸게 사야 돼요. 지금보다 반토막 봅니다. 지금은 안 빠져요.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반토막 나면 그때 들어가갖고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는 크게 먹을 게 있고 쌀 때 사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실적이 올라온 게 아니라 기대감이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장기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목이 왔을 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어쨌거나 뭐 기대감이던 실적은 아니지만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저는 이제 지수는 한 2,800 정도로 보거든요. 1차 네. 목표치를. 아직 멀었어요. 2,800. 그리고 정말 잘 가면 2,950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2,800과 2,950 가면 저라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욕심내지 말고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고 나서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그때서 바닥에서 담을 생각을 하면 돼요. 장기 투자는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를 견뎌내겠다. 뭐 마이너스 50%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뭐 나중에 뭐 100%, 200% 먹으면 되죠. 그러면 버티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반토막 났다가 올라갔을 때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게 단번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박스권 매매 대응 하시면 돼요. 딱 매매 대응만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과 더 깊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두 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깊게 들여다봤고 오늘 가장 핫했던 섹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머니 섹터 시간인데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머니 섹터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진단키트 % 상승했네요. 네, 오늘 파트너님이 선정하신 머니 섹터 진단키트 관련주였어요. 오늘 흐름이 3.2% 상승이었고 최근에 3일 동안의 흐름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머니 섹터로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을요. 네. 오늘 처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한 달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2월 중순 때에서 이제 매매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느냐 해서 진단키트부터 해서 IT 부품주들도 몇 개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건설주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었는데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얘네들만 물론 얘네들 중에서 수익을 다 줬습니다. 안 준 건 없어요. 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데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또 움직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신의 한 수에서 계속 얘기를 해줬죠. 요거 바닥에 있다가 한번 튈 거다. 한번 강하게 움직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종목이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바디텍 메드, 그다음에 나노엔텍.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 방송에서 추천하자마자 지금 70%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바디텍 메드도 11%인가 수익이 났을 거고 나노엔텍은 오늘 34% 수익 났더라고요. 오늘 상한가 찍고 지금 막판에 좀 밀려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를 2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단키트 관련주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차트랑 한번 공부 겸 내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움직였던 이슈들은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면은 오늘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겠다라는 그런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일단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동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에서도 꼼짝하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 움직였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쪽 관련주로 상한가가 2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화항체 신속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상한가 갔던 애들은 이제 다 그쪽이 움직인 거고 그 외에 진단키트 관련주도 가기는 했어요. 나노에텍 같은 경우도 이제 3분 만에 이제 그 항체를 그쵸. 3분 만에 코로나인지 아닌지 양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속 진단키트의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고 유럽에는 많이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공장이 막 쉴 새 없이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 뭐 또 오늘 또 새로운 또 이슈가 또 있기는 있었는데 자 주가의 차트 모양을 한번 보면 일단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딱 오늘 그냥 이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가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 중화항체 신속 진단키트 관련주로 얘가 먼저 상한가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EDGC가 그 다음에서는 움직임이 좋았고 근데 얘가 제일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바디텍 메드라든지 그 다음에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랩지노믹스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2월 중순부터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얘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제가 방송에서도 중간중간에 이걸 리뷰를 해드렸죠. 이거 더 올라갈 거라고 이따가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올라갔고, 랩지노믹스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2월 중순부터 이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손실이 났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늘 노란 톡방에서 수익 많이 났다고 감사합니다. 아주 뭐 다들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저는 당연히 움직일 거라 생각을 했었고, 왜 그러냐면 자, 종목이라는 건요,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매집을 했는데 이슈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슈는 뭐가 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슈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겠다. 사실 이걸로 이렇게 갈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딴 이슈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세력들이 오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이슈가 이게 있으니까 그거 붙여갖고 움직인 건데, 이거 아니더라도 제가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원격 의료 관련주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주 쪽으로 정부에서 지금 메가테크 5 해가지고 바이오 헬스 그리고 디지털 원격 이쪽에다가 R&D 비용을 지불을 하고, R&D 비용은 그러니까 연구 비용을 지원을 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육성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공약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올해 안에서는 당연히 한번 움직일 건데, 세력들이 지금 얘만 산 게 아니고 나노엔텍, 바디텍메드, 뭐 바이오스마트부터 하고 엑세스 바이오부터 해서 진단키트 관련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보면은 거래량들이 다 좋아요. 그럼 당연히 이 바닥에서 이게 한번 올라가겠지, 이게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움직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오늘 이렇게 한 방에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던 거는 이제 바디텍메드하고 랩지노믹스였지만, 나노엔텍도 오늘 같이 움직여주면서 오늘 진단키트들이 잘 움직였는데, 사실 이 종목들을 2월 중순부터 해서 저는 확실하게 간다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나 저희 가족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확실하게 간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해 드릴 수가 없죠. 그 선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은 신의 한 수에 찾아오시거나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 진단키트가 갈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단순한 선인데 그거를만 알아도 이거를 좀 버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더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 저는 좋다, 괜찮다, 반드시 갈 거다.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하도 안 가갖고 종목들 버렸나 봐요. 요즘에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린 사람들은 오늘 올라갈 때 얼마나 배 아팠을까, 그렇죠? 랩지노믹스도 70%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그렇죠? 무슨 선만 알아도 이런 종목을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구나.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파트너님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건 정말 빨갛게 갑니다.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저희가 문자로 미리 고민을 좀 받아봤습니다. 휴마시스고요. 매수가는 19,900원입니다. 비중이 50%로 상당히 높은데 오늘 종가 보니까 19,4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약간 손실이신데요. 그냥 갖고 있으면 수익 날 것 같은데요. 너무 고민 안 하셔야 되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얘도 조만간 움직일 것 같아요. 보유하시고 수익 나면 아침에 실전 매매 정도에서 제가 상담 방송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물어보시면 제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 휴마시스 짚어봤고요. 한 고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 센서고요. 매수가는 62,000원,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종가 56,800원이어서 조금 더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이전에 저쪽에 떨어지다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지다가 아마 공략하신 것 같은데, 지금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진단키트죠. 진단키트가 무지하게 팔립니다. 작년에서 하루 확진자 1,000명 내외였잖아요. 500명, 1,000명이 내외였는데 그렇게 팔다가 지금 하루 확진자 30만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실적들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도 많이 주는데 거기다 무상증자 한 주 갖고 있으면 2주 더 준대잖아요. 그래서 한 주 갖고 있으면 3주가 되는 거거든요. 100주 갖고 있으면 300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적 관련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SD 바이오센서는 일전에 이제 한 2, 3주 전에 바닥에 했을 때 실전 매매 정산을 추천했던 종목인데 대충 수익이 10% 넘게 나와가지고 팔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62,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걱정 마시고 그냥 더 갖고 가셔도 됩니다. 네, 걱정 마시고 계속 갖고 계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의 방송의 핵심이죠. 머니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11.94% 상승해서 36,5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 랩지노믹스 가져오신 이유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뭐 정보 전달과 일단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으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랩지노믹스를 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쪽을 많이 이제 추천을 하면서 지금 이쪽 종목을 한 5개 정도 추천했는데 다 수익 났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노엔텍이 제일 안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것마저도 올라가면서 큰 수익을 줬고요. 다 수익 났다고 보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 지금 다 효자 종목으로 됐어요. 근데 랩지노믹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확진자가 지금 연일 30만 명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서 500명, 1000명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 설날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1000명대가 넘어가면서 1000명대 10,000명대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10만 명 되고 20만 명 되고 지금 30만 명대 잘 줄어들질 않아요. 뭐 60만 명대 찍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30만 명대 되면 저는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지금 뭐 오미크론 감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는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건강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지만 이제 사망자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판매량들은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고 뭐 장난 아니죠. 역대 사상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전망을 한다라는 기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당 2주를 배정을 하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매수 가격은 23,500원입니다. 이게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가격이에요. 차트를 보면 여기거든요. 23,5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했다가 물렸던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요쪽에서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70%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이게 지금 4월 1일, 신주 배정일이 4월 1일인데 이 주식을 한 개를 갖고 있으면 2개를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가 언제까지냐면 권리락이 떨어지는 날이 31일이기 때문에 30일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시간 외까지 해서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이 주식을 사면 2주를 더 줍니다. 자, 근데 권리락이 떨어지게 되면 가격이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떨어지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통상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유통식수가 증가를 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단 호재로 봅니다. 주가를 호재로 보는데 발행 주식수가 지금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몇 주가 더 늘어나는지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발행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 주당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되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위험이 좀 줄어들게 되고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도 증자 자본금을 회사의 자본 잉여금으로 충당한다는 점.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무상증자 주거든요. 적자 회사는 돈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다 꽂아버리게 되면 돈이 도망가죠. 왜냐면 고객들 계좌로 들어가니까. 근데 현금 배당도 했어요. 현금 배당으로 일단은 꽂아도 줬는데 현금만 600원인가 줬을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줬는데 무상증자를 주면서 어쨌든 회사의 주식수 늘어가니까 회사 안에서 회사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 이완금에 이제 충당하는 점 역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견조한 실적으로 바탕으로 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또 견조하게 만들 수 있는 점.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회사가 무지하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현금 배당도 하고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를 함으로써 회사의 그 재무 건전성은 더욱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조정받으면 그래서 23,500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 내려오면은 다시 아침 방송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목표 가격은 39,95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21,350원인데 이전에 추천했던 가격대로 드리긴 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가격에서 사지 마세요. 빠지면 공략하시면 됩니다. 네, 랩지노믹스 이렇게 힘있게 가는 종목 다들 갖고 싶으신 종목이잖아요.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하면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체크인 하셔서 또 입장하실 수가 있다는 점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은 자랑하실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2주 전에 지난 방송에서 저희 2부 머니트렌드에서 머니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한일사료 아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일도 이 종목 힘있게 갈지 궁금하거든요. 너무 많이 갔어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짧게 짚어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 공략을 했다면 지금 상한가 2번 갔기 때문에 저는 한일사료, 현대사료를 봤습니다. 계속 방송에도 얘기를 했고요.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다. 이걸 사실은 2월 28일경인가요? 그때부터 3월 8일까지 2월 말서부터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움직일 거다. 방송에는 대놓고 추천했던 거는 대주산업이었습니다. 대주산업도 26%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규 매수는 안 되고요.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서부터 절반을 팔고 만약에 약하다 그럼 절반을 더 파세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속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일단 움직이는 이슈는 일단 우크라이나 식량 그 위기 현실화 소식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식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작년에 심각한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일단 밀 수확량이 수십 년간의 최저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수십 년,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동안이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서 밀 수확량이 굉장히 지금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원래 중국에서 밀이라든 이것도 수출했었는데 이제 수출은 아니고요. 이제 많이 수입을 걷어갈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세계 곡물 시장이 지금 밀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밀가루 없고 밀이 없고 곡물이 없고 이러는데 중국이 작년에 홍수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거기도 곡물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곡물을 다 싸그리 다 흡수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이슈로 오늘 또 강하게 움직인 건데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구나. 그래서 움직였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팔면서 가세요. 나머지 조금씩 갖고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이전까지 이정수 파트너님 방송 보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랩지노믹스 한일사료 흐름 보신 분들 이정수 파트너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 그래서 무방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내일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제가 실전 매매 정수를 출연하거든요. 거기서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내일 좋은 종목 나갑니다. 거기서 수익 나셔가지고 11시에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 참여 링크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 트렌드 굉장히 알차게 꾸며진 것 같아요.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한일사료도 그렇고 굉장히 알차게 꾸며진 것 같은데 내일 방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요. 저희 주유소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